안녕하세요. 나쁜 부동산입니다. 여수 웅천, 여수의 강남이다. 희대 거품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레지던스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수 웅천지구, 여수의 강남, 한국의 시드니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지던스가 여기 들어설 자리마다 빽빽하게 쭉 레지던스라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집폭탄 투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레지던스란 기본적으로 실거주를 하시는 재력이 있으신 분들, 로얄층의 중대형 레지던스를 분양받아서 세컨 하우스로 쓰고자 하시는 그런 재력 있으신 분들의 수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레지던스의 수요라는 것은 관광객이죠. 관광객입니다. 아니면 그 지역에 일하러 장기간 6개월에서 1년 정도 업무 때문에 온 사람들이 이제 장기로 이제 끊는 그런 수요가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게 쭉 레지던스 및 기타 이런 수익형 부동산들을 분양을 하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이제 이 레지던스나 기타 수익형 부동산을 하면 좋다는 이유는 화학공단, 대기업 배후 수요가 있다. 여수의 관광객이 전국의 넘버원이다. 그리고 이미 유의미한 피가 붙어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신형 웅천지회 1차, 2차, 3차가 떡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도를 이제 메인으로 우리 물건을 투자하셔도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면서 레지던스가 폭탄 투하가 되어 왔고, 이제 요 자리는 요 아래쪽 자리에는 이제 더 이상 들어갈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웅천이라 그러면 일단 바다가 보이는 요 지역을 웅천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이 위쪽 대로변 위쪽도 웅천은 웅천이죠. 아직 저쪽에는 땅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장점 중에 하나,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화학의 대장이죠. LG화학, GS칼텍스, 여천, NCC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균 연봉이나 복지나 이런 걸로 다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연봉 및 기타 사원 처우가 거의 탑 클래스에 달해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석유화학 경기는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 LG화학의 대장이죠. 화학업종 대장주인 LG화학은 골로 갔습니다. 골로 갔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기타 다른 그 글로벌 화학 업체들과 다른 노선을 LG가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에 올인을 하셨는데, 여기에도 나왔죠. 배터리가 구원투수가 될까 말까. 올인을 하셨어요. 미래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선택이 잘 된 거라면 마이너한 곳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옳은 선택이라면 대부분의 경쟁 업체들을 제치고 다시 이게 이렇게 하다가 쫙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은 떨어지는 중입니다. LG화학 영업이 62%죠. 62% 엄청 떨어진 거죠. 근본적으로 에틸렌 값이 갈수록 똥값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내세우는, 사실 웅천과 이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거리가 은근히 됩니다. 은근히 돼요. 저는 그 업무상 여수에 3개월 한 번, 그리고 2개월 한 번, 토탈해서 5개월 정도는 있었으니까 타지에서 여수에 와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래프만 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말씀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공단 1세대 임직원이 퇴직자가 2세대 입사자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이제 그 산업단지 내에서 공단 2,000명을 새로 충원을 한 해 홍보를 나름 대대적으로 했지만 알고 봤더니 400명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화학 산업 자체가 하락인데다가 인력도 늘기는커녕 줄고 있다.
보통 여기 이쪽이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이 지역에 들어서는 이 수익형 부동산들에서 내세우는 이 여수 국가산업단지라는 장점이라는 게 뭐냐? 네, 연봉이 굉장히 세니까 이런 조망 좋은 곳에 이분들이 세컨 하우스를 뭐 할 수, 말도 안 돼요. 말인지 방문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말도 안 되죠. 사람도 줄고 있어요. 게다가 아시겠지만 여기 이 연봉 킹, 이 연봉 킹 분들은 대부분 사택에 이제 거주를 하십니다. 이 회사가 워낙에 복지가 좋다 보니까 사택도 있을 뿐더러 사택에 딸린 혜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신축으로 과연 이런 데로 유입이 될 것인가라는 건 굉장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수 관광객, 사실은 메인은 이거예요. 여수의 관광객이 전국의 넘버원을, 대한민국 넘버원을 찍었다. 그런 기사가 맨날 나오고 여수 밤바다 뭐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요것만 보시면, 이제 자료만 보시면 넘버원이 맞습니다. 넘버원이 맞는데, 여수의 관광객 집계법은 약간 독특해요. 독특합니다. 그래서 그 여수가 대한민국 관광 넘버원이라는 자료를 보면 지역이 다 나오면 뭐 여기 뭐 돌산, 오동도 뭐 이쪽에 집중돼 있죠. 여기에 있는 지명이 쭈루룩 나오면서 거기에 관광객 수가 나오는데 같은 동네잖아요. 같은 동네. 만약에 뭐 그 지명 1, 2, 3, 4, 5등 하는 관광객 수 1, 2, 3, 4, 5등 하는 지역이 뭐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이러면 다 그냥 이걸 무식하게 하나씩 더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법합니다. 실제로 기타 뭐 제주도 같은 다른 관광 지역들은 이렇게 집계를 해요. 근데 여수는 독특하게 1, 2, 3, 4, 5, 6등이 다 여기에 몰려 있고요. 이런 좁은 지역에 여기에 10,000명, 여기에 10,000명, 여기에 10,000명, 여기에 10,000명, 여기에 10,000명이면 이거를 5만 명이라고 잡는 겁니다. 5만 명이라고. 여기 온 사람이 여기 안 가겠습니까? 여기 온 사람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텐데 만이면 5만이 아니라 아무리 많이 잡아도 이건 뭐 한 2만 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을 5만이다. 이렇게 집계한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집계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넘버원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 대장이죠. 그 1, 2, 3, 4, 5등의 대장인데 오동도만 보면 사실은 2016년이 정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오동도 관광객 수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201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 시점 요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익형 부동산들이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여수 관광객의 실제적인 실체는 사실 2016년을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그분들은 여기에 오죠. 웅천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웅천입니다. 여기가 웅천이고 이분들은 다 여기에서 놀다가 가는데 과연 그분들이 웅천에 레지던스에서 숙박을 장단기로 하실지는 심각한 의문이 또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여수 웅천지구 아까 말씀드린 장점 중에 하나죠. 웅천지회 1, 2, 3차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면서 1, 2, 3차가 다 아파트 값이 떡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웅천의 강남이다. 여수의 강남이다. 웅천 부동산이 들썩인다. 뭐 들썩들썩한다. 뭐 한다. 전국의 투자자들의 시선이 모여. 뭐 이런 것들의 근본은 다 이거죠. 웅천 지회의 아파트값 떡상이 그런 말들의 근본이 되겠는데 살짝 거래량을 보시면 회전율 그리고 특히 회전율이 웅천지회 1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데 그거는 사실 제가 이 기간은 전체 기간입니다. 전체 기간. 그리고 참고로 이 앱은 호갱노노라는 이름이 좀 저렴해 보이는 앱이지만 그 아파트 시세, 실거래 시세를 보시는데 최고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협찬은 당연히 아니고요. 저는 굉장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쨌든 1차도 이 실거래는 여기에 굉장히 옛날에 집중돼 있었고요. 보면은 그래서 거래량에 살짝 의문이 든다. 보통 특정 지역을 띄우기 위해서
네, 여기가 저는 뭐 자전거래가 100%다 뭐 그런 말씀은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냄새가 살짝 나는 건 사실입니다. 뭐 광주광역시를 예를 들면 봉선동, 네, 봉선동 그 유명한 광주광역시 봉선동은 자전거래 99.999999%죠. 네, 뭐 그런 냄새가 살짝 난다. 물론 저도 여기서 이제 그 웅천지웰 주변에서 뭐 거기에 웅천지웰에 제가 거주지를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진짜 산책로랑 저녁에 뷰는 대단한 최고입니다. 넘버원이에요.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웅천지웰이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100% 세력 때문에 띄워졌다고는 보기 힘들어요. 굉장히 산책로랑 뷰가 아름답습니다. 살기가 좋아요. 살기 좋으니까 아파트 값은 올라가겠죠. 그런 면이 그래서 근데 거래량 보면 살짝 미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웅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괴멸적입니다. 뭐 나쁘다 정도가 아니에요. 괴멸입니다. 괴멸. 웅천지구인데 그러면 여기 대로가 있고 여기 이렇게 가시면 여기 생태터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터널을 넘어가면 이제 옛날에 그 여수의 이제 구도심 같은 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병원이랑 은행이 거의 뭐 전멸 상태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보셔도 되고 학원 이것도 굉장히 물음표죠. 요 자리, 이 자리가 학교 부지라고 돼 있었는데 계획대로 들어올지 굉장히 이것도 미심한 부분이고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권이 사망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꿈에 그린 1층 같은 경우에도 혹자는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2층도 텅텅 비어서 완전히 끝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2층은 상가가 아니죠. 꿈그 2층은 상가가 아니고 물론 근데 1층도 반밖에 안 차 있어요. 반밖에 안 차 있는 데다가 그 반 차 있는 게 그렇죠. 부동산입니다. 전부 다. 그것도 이 지역민들과 같이 커나갈 계획을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려고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라 이른바 전부 다 떡방이죠. 떡방만 가득 차 있다. 상가가 비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아시다시피 2, 3층 안에 이제 귀염둥이 원룸들 1층에 상가, 2층에 이제 원룸형 뭐 이렇게 거주지가 있는 건물들이 은근히 많은데 거기 1층도 괴멸 상태, 상권이 사망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웅천에 이제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가려고 했다가 주변 상인분들이 들어 누우셔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대지구에 코스트코 무산된 거 생각하시면 되시죠. 참고로 아시는 분들은 전라도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라도엔 코스트코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어쨌든 이것도 지역의 이런 뭐 호재나 이런 거를 말씀드릴 때는 안 좋은 영향이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오는 게 뭐 기타 투자나 아파트나 이런 분들이 보시기에는 상인분들은 싫어하시겠지만 좋은 거였는데 무산이 됐다. 이런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이죠. 게다가 제일 치명적인 점은 바로 이겁니다. 생태터널 공사하면 생태터널 사고 나면 바로 이 생태터널이죠. 이렇게 온다거나 이렇게 올 수 있는 수단이 여수 구도심이나 이쪽 여천이나 이런 데서 올 수 있는 수단이 생태터널 달랑 하나밖에 없고 이거는 갓길이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터널입니다. 그렇죠. 생태터널에서 그럼 공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태터널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길이 웅천지구로 들어오는 수단이 육상 수단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저 앞에 우리 집이 보이는데 30분 동안 계속 쳐다만 봐야 한다. 그런 치명적인 교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다 합치면 4,500여 개의 실내 레지던스가 폭탄 투하가 됐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배후 수요라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사양 산업은 아니지만 하향, 죄송합니다. 하향하고 있고
임직원 수도 줄고 있으며 네, 극적인 반전은 힘들지 않을까. 관광객도 웅천으로 가지 않고 사실 이쪽으로 가는 데다가 그 집계 방법마저 굉장히 괴이하기 때문에 네, 의문이 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차츰 나아지겠죠. 인프라가 갖춰질 겁니다. 인프라가 갖춰질 텐데 아직까지는 네, 이러한 네, 문제점이 있는 웅천지구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런 생태터널 이 교통 문제는 어마어마한 네, 치명적인 단점이 되겠죠. 이런 곳에 4,500개가 투하가 됐습니다. 과연 네, 이 4,500개가 원활하게 네, 위탁 운영이 될 것인가? 네, 위탁 운영이 돼서 투자자분들이 기대하셨던 수익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인가? 네, 없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영업하실 때 뭐 에어비앤비가 된다는 파렴치한 거짓 브리핑 뭐 말씀드리면 이런 거 있어요. 이게 특정 현장이라 제가 이렇게 모자이크를 쳐놨는데 하나는 보시면 네이버 이제 그 특정 현장 이름을 쳤을 때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인데 하나는 이렇게 네, 장점을 계속 열거해 주죠. 이제 당연한 겁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영업을 하는데 장점을 열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다른 데는 가만 보시면 여기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특장점만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이 전화번호에 전부 다 전화번호. 뭘까요? 이거는 그렇죠. 데스크 상담사입니다. 1페이를 받기 때문에 과대 광고, 과대 브리핑을 약간은 하겠지만 완전 새빨간 거짓말은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은 기본급이 제로 대신 계약을 하나 하면 뭐 한 300만 원 정도를 버는 분들. 네, 이분들은 하루에 1페이로 17만 원에서 뭐 한 18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들. 네. 어떤 사람들이 네, 이런 새빨간 거짓 브리핑을 할지는 뻔한 얘기입니다. 주로 네, 제가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린 레지던스 문제점에서 보시는 네, 그 건축물 분양에 관한 시행령, 네, 당연히 지켜야 될 그것들을 이때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이 피해갈 수 있었던 기준이죠. 네, 이제는 막혔지만 3,000제곱미터 바닥 면적. 얘네들은, 이런 애들은 보면 다 3,000이 안 돼요. 3,000이 안 되고, 이렇게 그래도 정상적인 영업을 홍보를 하시는 분들은 3,000이 넘어갑니다. 신기하게도, 이건 거의 네, 틀림이 없죠. 요걸로 구별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왼쪽 말고 오른쪽에 계시는 쪽에 네, 물론 일부의 현장입니다. 일부. 저는 일부란 말을 굉장히 자주 하죠. 일부의 현장인데 이런 쪽에 이제 거짓 브리핑에 넘어가셔서 투자를 잘못하셨다가는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텔은 반값 받고 그냥 네, 손절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 특히 위탁 운영형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은 손절도 안 됩니다. 네, 인생이 골로 가게 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수 웅천지구를 제가 특정하기는 했는데 뭐 기타 뭐 경상도나 뭐 수도권에서도 이런 뻔한 테크트리라 그러죠. 뻔한 테크트리를 타는 동네가 여럿 있었어요. 항상 그러면 특징이죠. 이제 1세대, 세대, 네, 제가 이렇게 1, 2, 3세대로 나눴는데 시간입니다. 그래서 1세대에는 오피스텔 같은 게 깔려요. 네, 레지던스가 깔리고 관광지다금 호텔이 깔리겠죠. 분양형 호텔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먹고 2세대 이걸로 한번 해먹고 얘네들이 이제 들어갈 자리가 없다거나 이제 좀 장사가 잘 안 된다. 미분양 한 3개월, 6개월 이상 끄는 현장에 나온다 싶으면 그 다음에 깔리는 게 네, 바로 네, 나쁜 부동산의 최고봉이라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장이 깔립니다. 그리고 지주택도 해먹을 만큼 해먹고 주변에 속일 주민들 다 속여먹고 나면 더 이상 쥐어짤 게 없겠다 싶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지식산업센터 섹션 오피스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웅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산을 열지는 않을 테니까 뭐 산단이랑 여기 뭐 중간쯤이라든가 어딘가에
네, 허가를 받기 제일 용이한 곳에다가 열어놓고 네, 혜택은 많지만 많은 혜택 사실은 알고 보면 받을 수 없는 혜택을 내세우면서 네, 완전한 과대 홍보 광고를 하는 현장이 열리게 되겠죠. 이 뻔한 1, 2, 3세대 뻔한 스토리예요. 지금 웅천지구는 꽉 찼으니까 여기 1세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2세대가 올 차례입니다. 내년 2월이나 3월 되시면 이 2세대 제가 말씀드린 이 2세대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알아보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